한국사 교재는 비상이고 시험 범위는 가장 많은 1단원, 2단원 최다 범위 85페이지였습니다. 역시 선택형 30분은 100점이고 시험 시간은 50분이고 난이도는 4.1이었습니다. 자, 4.1되면 추가적으로 더 높이면 높일 수 있는 게 시험 범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많았습니다. 시험 범위가. 작년과 달리 정말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제가 문제를 보다 보니까는 얘는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알면 책을 진짜 5번 그 이상 읽으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성은 모두 다 책에 있습니다. 모두 다. 제가 시험지를 어제 새벽 3시까지 보면서 책이랑 같이 계속 봤는데 시험지가 책에 다 있습니다. 하나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5번 정도만 읽으면 최소 2등급은 나오겠다는 생각. 정말 책. 자, 그래서 특히 지도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도는 그래서 잘 가야 됩니다. 자, 제가 보시면 지도 문제, 연표 문제, 뭐 시험 범위는 되게 뭐 순서대로 좀 나오는 편인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뒤를 그냥 보세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문제는요. 가을의 중앙정치에서 발해에 대한 정치가 나왔는데 책에 나왔고 책 옆에 2줄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똑같이 문항은 당연히 장하선을 보부터 문항은 당연히 완전히 똑같지. 교과서에 완전히 충실한 문제. 이런 거는 우리 잘 나온다고 그러죠. 이성 육부는. 그쵸?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는 지문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요 옆에 바로 옆에. 되게 충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지문이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답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를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자세히 3번, 4번. 자, 10번 요것도 역시 교과서 18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똑같은 그림. 역시 교과서 구석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교과서 구석구석을 다 써먹었다라는 말. 근데 이거는 문제는 그렇게 뭐 고려다, 호족 이런 거 보고 고려다만 알면 제목도 고려다. 근데 권문세족과 공민왕은 사이가 안 좋다. 권문세족이 공민왕을 죽였으니까 이 정도 기본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뭐 고려란 이름이 없어도 우리 호족과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만 보고도 알아야 되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교과서에 또 충실했다. 자, 가장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붕당입니다.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눠지는 되게 빠른 식인데 이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이 문제 2가지를 냈고 배점은 요게 2개 합쳐서 6.8. 그러니까는 요 그림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역시 교과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서인, 동인, 남인 이걸 알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충분히 풀리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교과서 한가운데 함께 생각해보면 딱 주는 문제. 근데 당연히 여기 파트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건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그림을 자세히 본 학생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1년이 이긴다라고 가르쳐서 1차 예송, 2차 예송 1년 그래서 처음에 서인이 이기고 그 다음에 제가 남인이 이긴다 그래서 서남 1차는 무조건 1년은 서인이 이기고 2차는 1년이 남인이니까 이게 지금 나 이렇게 써 있으니까 1차 1년 여기가 서인이고 2차 1년 여기가 남인이네. 저는 이렇게 암기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본인이 알면 좋지만 그게 아이들은 잘 안 되니까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좀 5번 정도 꼭 읽어봐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책 읽자 그러면 싫으니까는 그냥 조금씩이라도 시간 날 때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역시 시험 같은 경우도 이 시험원이 진짜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들 역시 책에 있는 삶에서 만나는 한국사에서 탕평채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영조와 정조의 업적은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분만 해라. 근데 탕평채 요 음식이 영조냐 정조냐 라는 건데 이거는 영조 때 나온 음식입니다. 영조 때 나온 걸 찾는 건데 속대전이나 살림의 존재를 인정했다. 왜냐면 규장각이랑 초계문신대가 정조니까 그래서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이것도 역시 책 아래쪽 하단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정말 충실했다. 교과서 구석구석을 다 잘 쓰셨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미은이 누구 왕 때냐? 그때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자, 요거는 지금 쟤는 얘는 35페이지에 있는 지도. 요 문제 내용은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 때 이런 걸 다 했구나를 알아야 돼요. 업적. 통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그 왕의 업적과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대성이 가장 시험 범위가 빠릅니다. 1, 2단원을 완전 끝났기 때문에 3단원 들어가는데 3단원은 근대사회입니다. 근대사회는 조약과의 싸움입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페이지 교과서를 이렇게 5장을 넘겨서 나온 조약들입니다. 제목은 당연히 안 써 있습니다. 조약을 통해 어떤 나라랑 언제, 왜, 어떤 결과로 했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문서입니다. 지금 제가 5장밖에 안 쓴 겁니다. 교과서. 그래서 기말고사는 바로 조약과 사건의 싸움, 그 다음에 이런 사료를 해석하는 문제. 그러려면 다양한 문제를 보고 또 그 지문을 보고 바로 이거 무슨 조약이다. 그러니까 사건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게 일제시대 전까지가 시험 범위로 아마 나올 겁니다. 대성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좀 넘어서. 그럼 제가 그냥 사건만 얘기해도 1866 병인양요, 1871 신미양요, 1882 이모곤란, 1884 갑신전가, 1884 갑오개혁, 1885 막 이런 식으로 해서 1910년까지 가야 된다. 그럼 그 조약도 다 나와야 돼요. 근데 다양하게 제가 다루는 이 시험지를 보니까는 다양하게 자료도 나오겠구나. 교과서를 방금도 교과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교과서를 다 봐야 됩니다. 구석구석 역사 깊이 보기나 탐구하기 이런 걸 분석하고 이게 이런 거랑 관련돼 있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딱 진짜 5장 봤을 때 5장 5장 넘겨도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나오니까 이런 문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가 나온다면 뭐 요거 하나 갖고 만약에 제가 낸다면 작년 3월 고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을 이거 고부 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합정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고부군수가 정해진 돈 외에 가혹하게 거두어들은 것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서 거사를 강행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흩어져 간 후에 무슨 일을 또 봉기했는가? 동학농민 1차 봉기. 그 후에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왔는데 관직이 안핵사였죠. 이용태라는 사람이 자기네 마을에 와서 우리들을 동학이라 하고 우리를 체포했고 불태웠다. 그 당사자가 없으면 아내와 자식을 잡아 사륙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봉했다. 관리가 와서 나쁜 짓을 반봉건적,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 반봉건적 성격.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 2차 봉기, 이게 1차 봉기니까 또 2차 봉기인데 일본 오랑캐가 구실을 만들어 그럼 일본에 저항하려고 일어났네? 반외세적 성격이 담겼네? 그래서 1차는 반봉건, 2차는 반외세.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순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고부 농민봉기, 그 다음이 1차 봉기, 안핵사, 뭐 1차 봉기 이런 식으로. 순서도 많이 나오고 그 조약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1학기 중간은 범위가 많은 것이 내용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쵸? 뭐 싸우고 이런 거. 얘가 내용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아마 내용적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상 대성고 한국사까지 설명을 드려도 혹시 궁금한 사람 있으신지. 근데 제가 한국사는 그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어떤 문제를 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왜냐면 이게 바뀌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아까처럼 뭐 마더톤 같은 거 마더톤 절대 풀면 안 돼요. 수능 한국사는 엄청 쉽습니다. 수능 한국사는 저는 아니지만 그 중3 애들한테 풀어라 그러면 걔네들도 만점 나오니까 수능 한국사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약간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EBS 정도? EBS도 이거보다는 쉽습니다. 그런 난이도가 안 맞죠. 저 그거 모르는 거
어떤 책? 아니면 뭘로 공부를 하냐. 그래서 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비상교육이지 않습니까? 비상교육 그나마 좀 관련된 건 비상교육 평가 문제지. 그나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제 풀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기출 문제를 또 못 푸는 게 작년도 문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 기출 문제 좀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특히 사회는 더 그렇고 사회는 진짜 대선 같은 경우 기출 문제 작년 거 풀다가 올해 거 풀면 완전 차이가 크니까요. 기출 문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수능형에 맞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게 변화가 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 같은 거 차라리 시험 2주 전에, 전 딱 2주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책을 계속적으로 읽는 거. 그게 지금 교과서 완전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 해석이 안 되는 것들만 좀 참고하는 거. 자습서 같은 경우도 좀 준비해서 꼭 이거 꼭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료. 근데 자료를 보는 법은 키포인트 단어가 필요합니다. 키포인트 단어가. 뭐 예를 들면 홍범 14조 같은 경우는 꼭 나오는 단어가 이게 가보기역 2차인데 사법권이 분리된단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를 분리한다. 여기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게 지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요거 보고 사법권이 독립돼 있구나. 이거 홍범 14조다. 그 다음에 뭐 7조 조선의 해안을 일본인이 자유롭게 측량한다. 10조 이게 해안 측량권 이것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고 10조는 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할 수 있다.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이거 영사재판권이네. 이거 불평등이네. 이런 내용을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잡고 이 시기가 언제고 이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교과서를 정말 많이 읽어보고 흐름을 좀 알아야 되고 정리는 반드시 2주 전부터 꼭 해야 돼요. 꼭. 본인만이 암기할 수 있는 포켓을 딱 만들어서 그 부분을 암기하고 자료를 자주 보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